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미국의 기준금리 2연속 동결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0.25%포인트 내렸거든요. 그래서 4.25%에서 4.50%입니다. 최고가 4.50%인 거죠. 그런데 1월 29일 날도 동결, 3월 19일 날도 동결. 그래서 4.25%에서 4.50%로 동결이 됐어요. 사실 금리를 작년 말입니다. 2024년 9월 18일부터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서도 금리를 내릴 거다. 이게 방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2연속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1.41% 올라갔고요. 246.67이 올라서 17,750.79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P 500은 1.08% 올랐고요. 60.63이 올라서 5,675.29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중심입니다. 0.92% 올랐습니다. 383.32가 올라서 41,964.63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는 것은요. 미국의 중앙은행에 총재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말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아마 이게 핵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관세를 많이 올리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물가가 툭툭툭툭 뛰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번 금리 동결은 인상을 위한 첫 단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 전망이 2.8%입니다. 생각보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없는 거예요. 물가가 별로 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2025년 1월에 2.6%인데 2025년 올해 전망치가 2.8%예요. 미국 원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말입니다. 이게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하게 생각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다.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 단계로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단계로. 당연히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금리 인하 단계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말에도 여러분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2025년 말에 3.9% 유지하겠다. 그러면 지금이 4.5%입니다. 4.5%입니다. 3.9%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금리를 2번 정도는 인하를 해야지 내려가는 거죠. 많으면 3번 정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2번 정도는 내릴 수 있어. 이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동결을 하면서 보편 관세에 대한 관세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완전히 불식시킨 거예요. 물가가 덜 오르고, 그죠? 물가가 덜 오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좋아지니까. 좋아지니까. 물가가 덜 오르도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 오르게 됐던 겁니다. 개별 종목으로 가더라도 지금 그 말은 변화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세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뭐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올랐습니다. 예. 오르니까 시장에서는 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1%는 못 올라갔습니다. 0.99%. 4,634.43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 반도체. 반도체는 당연히 1.81% 117.5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대부분이 지금 조금씩은 다 올랐습니다. 메타 플랫폼도 지금 0.29% 올라서 584.06을 기록을 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1.41% 올라서 지금 195.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예상보다가는 많이 올랐어요. 1.12% 올라서 387.82가 올랐거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2.22% 올라서 구글입니다. 166.28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도 올랐습니다. 애플도.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1.20% 215.24를 기록을 했고요. 테슬라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테슬라도 4.68%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개별적으로도. 결국은 말입니다. 반도체가 오르고 전기전자가 오르고 2차 전지나 자동차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야, 이게 진짜 큰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예상 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경기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요, 신중하게 이야기하지만 정략적인 요소도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봐야 된다. 저는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미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게 더 크게 작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시켰다. 금리를 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거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GDP 나우는요. 미국의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지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3월 19일에도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1분기 역성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GDP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이너스 1.8%면 최악이잖아요.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리를 사실은 내리고 싶었으나 못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두고 해석이 구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분명히 앞으로 금리를 2회 더 내리겠다 이 이야기도 결국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 결국은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 이거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그 말씀 확실하게 드립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 경제도 버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닐 것 같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 굉장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